나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비 오는 밤이었다. 서울의 오래된 골목. 불 꺼진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이름은 이준호. 나이 42. 한때는 광고 업계에서 인정받던 기획자였지만 지금은 실직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남자였다. 그의 핸드폰 화면이 계속 켜졌다 꺼졌다. 읽지 않은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다. 아빠 괜찮아?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형,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준호는 화면을 보다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웃었다. 근육만 올라가는 웃음이었다. 눈은 전혀 웃지 않았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 됐을까? 바람이 지나갔다. 빗방울이 그의 어깨를 적셨다. 그래도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골목 끝 허름한 술집에서 한 여자가 나왔다. 낡은 우산, 젖은 운동화. 그런데 이상했다. 걸음걸이가 흔들리지 않았다. 비를 맞으면서도 어딘가 단단한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여자는 준호를 보더니 망설임 없이 옆에 앉았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 준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위로하려는 거면 됐어요. 여자가 말했다. 위로 아니, 나도 망해봤거든. 잠시 빗소리만 흘렀다. 여자는 우산을 접었다. 빗물이 그녀 어깨 위로 내렸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근데 있잖아. 사람은 망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어딘가를 찔렀다. 심장 근처 어딘가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자리를. 눈을 깜박이는 것 외에 반응할 수가 없었다. 사람은 망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그날 밤 준호는 불도 안 켜고 반지하 집에 누워 있었다. 좁고 낮은 천장, 보증금 빠진 자리가 보이는 벽. 눈만 뜨고 있었다. 머릿속으로 목소리들이 지나갔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한때는 잘 나가는 팀장이었는데, 한때는 딸한테 뭐든 사줄 수 있었는데, 지금 내가 가진 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눈물이 흐른 게 아니었다. 흐를 힘도 없었다. 그냥 그렇게 새벽이 올 때까지 천장을 봤다. 며칠 후였다. 준호는 새벽 인력사무소에 나가기 시작했다. 줄이 길었다. 낡은 점퍼들, 담배 연기. 아무도 서로를 보지 않았다. 준호도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서 있었다. 번호표를 받았다. 손이 조금 떨렸다. 그날은 택배 상하차였다. 박스들이 끝없이 컨베이어를 타고 왔다. 준호는 땀을 흘리며 박스를 날랐다. 허리가 굳어갔다. 이를 악물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다. 선배? 돌아봤다. 박현태, 전 회사 후배였다.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다. 선배 진짜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었다. 준호는 손에 쥔 박스를 내려놓았다. 자존심이 조각나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감각이었다. 긴 침묵. 그리고 그 순간 준호 머릿속에 그 여자의 말이 떠올랐다. 버티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야. 준호는 천천히 박스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조용하게 대답했다. 나 살아보려고. 현태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섰다.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준호는 식탁에 작은 노트를 펼쳤다. 볼펜을 들었다. 한참 생각했다. 그리고 썼다. 오늘 도망 안 갔다. 그게 전부였다. 한 줄. 노트를 덮고 볼펜을 내려놓았다. 그 한 줄을 봤다. 뭘 이룬 것도 없었다. 뭘 바꾼 것도 없었다. 직업이 생긴 것도, 돈이 생긴 것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한 줄이 준호를 조금 살렸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딸 수아가 학원을 마치고 오다가 계단을 멈췄다. 아래층 반지하 창문 너머로 아빠가 보였다. 불도 안 켜고 식탁 앞에 앉아있는 아빠가. 수아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계단을 내려갔다. 노크를 했다. 준호가 불을 켜고 문을 열었다. 수아가 서 있었다. 편의점 비닐봉지를 들고.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거짓말인 거 둘 다 알았다. 수아가 봉지를 내밀었다. 삼각김밥 2개. 준호는 그걸 받으면서 웃었다. 이번엔 조금 진짜 웃음이었다. 둘이 식탁에 앉아 삼각김밥을 먹었다. 말이 없었다. 그래도 이상하게 따뜻했다. 밥을 먹다가 수아가 물었다. 아빠는 왜 맨날 힘든데 안 무너져? 준호는 멈췄다. 창밖을 봤다. 한참을 봤다. 무너졌지. 엄청 많이. 근데 어떻게 다시 일어났어? 준호는 딸을 봤다. 그 눈을 봤다. 사람은 원래 대단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누군가를 지켜야 해서 일어나는 거야. 수아 눈에 눈물이 찼다. 그러더니 아빠를 안았다. 처음으로. 준호는 딸의 어깨를 꽉 안았다. 눈을 꼭 감았다. 그날 밤 노트에 썼다. 오늘 딸이 날 안아줬다. 시간이 지났다.
준호는 작은 심리상담센터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다. 어느 날 센터장 오미연이 그를 불렀다. 아까 저 손님이 우시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준호는 어리둥절했다. 그냥 오래 혼자 버티셨겠다고.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다고. 오미연이 잠시 그를 보다가 말했다. 그거면 충분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자기가 왜 힘든지 누군가가 알아봐 주는 것, 그거예요. 준호는 그날부터 상담 보조 일을 시작했다. 접수를 받고 차를 내리고 기다리는 사람들 옆에 앉았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말했다. 저 진짜 아무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회사도 잘렸고 집에서도 그냥 짐이고 제가 없어지면 다들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준호는 그 말을 들었다. 어딘가 익숙한 말인 것처럼, 자기가 했던 말인 것처럼 조용하게 말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남자가 놀라서 준호를 봤다. 근데 있잖아요. 그 생각이 드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 버텼기 때문이에요.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지쳐있는 거예요. 그 둘은 달라요. 남자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노트에 썼다.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게 내 이야기랑 같았다. 겨울이 왔다. 준호는 퇴근길에 그 골목을 다시 지나쳤다. 술집 앞에 섰다. 들어갔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혹시 여기 자주 오시는 분 계세요? 낡은 우산 들고 운동화 신고. 아주머니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여자요? 그 시간엔 늘 혼자 계셨는데요. 손님. 준호는 멈췄다. 천천히 술집을 나왔다. 골목에 섰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기억이 올라왔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 당신은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야. 준호는 눈을 감았다.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었다. 오래 서 있었다. 눈이 계속 내렸다. 그런데 어딘가 자세가 달라져 있었다. 무너져 있지 않았다. 두 발로 서 있었다. 준호는 지금도 매일 밤 노트를 쓴다. 오늘 도망 안 갔다. 오늘 딸이 날 안아줬다.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 있었다. 오늘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조금 믿었다. 그리고 오늘의 한 줄. 오늘도 살아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한다. 무너지는 것과 끝나는 것이 같은 말이라고. 실패하는 것과 쓸모 없어지는 것이 같은 말이라고. 힘든 것과 약한 것이 같은 말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무너진다는 건 여전히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는 뜻이다. 실패한다는 건 여전히 도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힘들다는 건 오랫동안 혼자 버텨왔다는 뜻이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믿게 만드는 마음속 목소리와의 싸움이다. 그 목소리는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내 안에서 온다. 내가 가장 지쳐 있을 때,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내가 가장 무너져 있을 때 그 목소리는 가장 크게 울린다. 당신은 쓸모없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없어지면 다들 편할 거야. 그 목소리와 싸우는 것은 무섭고 외롭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루하루가 싸움이고 아침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결국 다시 빛난다. 거창하지 않게, 조용하게, 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게. 당신이 오늘 하루를 버텼다면 그게 이미 충분하다. 당신이 오늘 도망가지 않았다면 그게 이미 대단한 거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싸우고 있는 거다. 그리고 싸우고 있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괜찮아질 수 있다.